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이네요. 아이고, 저희가 또 제가 오늘 시작부터 실수를 해버렸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3월 4일 화요일이고요. 저희가 정치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이 오마이TV에서는 9시에 방송이 됐다가 시간대도 옮겼고 뭐 진행자도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요즘에는 진행자석에 많이 앉는 일이 없는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밤 10시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물심양면 또 아껴주시면 무럭무럭 이 시간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라이브가 이 시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 많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 곽수산은 어디 갔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진행자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곽수산 씨는 저녁 9시에 이제 여의도역 물레동을 이제 시간대를 바꿔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또 우정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9시에 시간대를 바꿔서 마음 편하게 하고 있으니까 9시에 보시고 또 10시에 넘어오셔가지고 정치 라이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분들도 많이 그간 오셨는데 이제 평론 쇼 개념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이 뭐랄까 정치권의 소식을 가장 깊게 알고 계시는 또 두루두루 넓게 알고 계시는 분들 모셔가지고 이제 평론 쇼의 개념으로 발전하는 정치 라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분들 모시면 아주 묵직하게 1시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바로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뭘 예. 박수까지 부끄럽게. 저희는 박수가 기본입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부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정말 제가 오늘 첫 방송인데 누구 나오냐고 우리 작가님하고 제작진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제가 이름 듣자마자 이제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다. 그때 밤 10시에 주무셔야 되는데 아니면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계셔야 되는데 굳이 이 또 제안을 받아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1일 영식을 하더라도 오마이뉴스에 나와야죠. 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우리 김영민 목사님은 우리 박영식 앵커가 진행하는데 와야죠. 감사합니다. 박영식 라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원래 박영식 라인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박영식 앵커의 예. 사투리 교정, 그다음에 토론 강의 이런 것들을 열심히 들은 제자입니다. 제가. 예,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예. 우리 박영식 앵커, 그다음에 그 정프로 정영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야, 진짜 이게 좀 옛날 어색합- 이야기죠? 진짜 옛날 얘기긴 생각해보니까. 한데 매우 어색합니다. 이게 칭찬을 앞에서 듣는 게 진짜 어색하네요. 되게 뭘 뻔뻔한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뭐랄까 지금 우리 피키님이 물레동은 11시 하시는데요. 시간대 옮긴다는 얘기가 제가 있어가지고 원래 9시로 옮길 예정이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시간대를 옮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비완맘님, 훈민정음님, 모찌님, 애슐리님, 빈센트님, 네 이름 뭐냐님, 저한테 물어보신 거 아니죠? 닉네임이 네 이름 뭐냐님입니다. 강혜연님, 우리 또 진희님,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바로 이제 주제로 들어가긴 할 건데 압축적으로 저희가 좀 빨리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알고리즘으로 거의 유튜브가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JT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준강간 치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물론 장제원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을 한 상황인데요. 이게 어쨌든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건 이후에 또 장제원 전 의원이라는 윤핵관이 튀어나와 버리니까 이거 혹시 검찰 캐비넷 열린 거 아니야? 막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실 텐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좀 저희가 짚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떻게 이거 봐야 돼요? 이게 검찰 캐비넷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장제원 전 의원 모두 경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경찰 캐비넷이 열린 것이라고 봐야 될지 확실히 그 경찰도 정치적 감이 있는 조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지금 이 여권에게 악재가 될 만한 특히 이 윤핵관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이런 추문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정권은 기울었구나 그 생각을 갖게 만드네요. 근데 장제원 전 의원 이분이 지금 부인하는 걸 보면요 아주 180도 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이 아니다. 전면 부정이죠. 전면 부정. 글쎄요. 지금 근데 JTBC가 그러면은 아예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보도했다는 얘기인지 경찰이 그런 날조된 그런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는 건지 그 사실은 이 해명을 보면은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 가늠할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보도 내용의 그 골간은 인정하면서도 네. 내용적으로는 나는 이제 무고하다 이렇게 밝히는 거라면은 조금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지금 이거는 뭐 아예 없던 일을 얘기한 것처럼 말했다면은 어느 한쪽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경찰과 언론이 짜고 이렇게 장제원을 공격한다?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면은 서울경찰청이 2015년 11월 17일 장 전 의원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방에서 당시 비서였던 A 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제 요 보도고 장제원 측 입장을 보니까 제보자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JTBC는 제보자의 말을 하나 따고 그리고 경찰 쪽에 취재를 해서 입건이 된 거냐 이런 것까지 크로스 체크까지 했기 때문에 요 보도가 나온 것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제원 씨 이야기는요 부산 바닥에서 소문이 파다합니다. 네? 그 장제원 씨가 이른바 네. 토의 아들 아닙니까? 네. 지역 대학도 운영하는 분의 아들이고 한량으로 소문이 나 있던 사람이에요. 한량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예. 저 부산에 가면은 유명한 그 술집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라백제 말고 다른 그 나라 이름입니다. 네. 그쪽에 가야 이제, 예. 가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부산 지역의 민주당 당원들하고 장제원 씨가 자주 출몰 한다는 곳에 한번 그 궁금해서 가본 적도 있습니다. 오. 네. 그 사실 장제원 씨 같은 분은 원래 정치를 하면 안 되는 분인 거예요. 네.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장제원, 박덕흠, 그 다음에 옛날에 전복민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이른바 속된 표현으로 업자의 자녀들입니다. 부동산. 그렇지 개발 사업 한다거나 박덕흠 예, 의원 토들. 같은 경우는 한수 이남의 최고의 부동산 부자다. 네. 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별명이 복덕흠이었어요. 복덕금, 복덕방의 복덕금. 네. 이게 수도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형 정치가 존재하는 게 네. 과거 이제 뭐 박정희 시대, 네. 공화당 시대 이런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민당 시대, YSDJ도 이전 시대야. 유진산 뭐 이런 시대 때 보면은 국회의원들을 누가 하냐면요, 동네 유지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정치권에 줄대고 관에 줄대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거나 국회의원을 돈 주고 산다. 뭐 이런 표현들 할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흐름들이 이런 분들의 집안 속에서 그대로 면면이 이어오고 있고 그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사실은 없어져야 될 유산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로비스트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비스트가 되고 싶은 분들이 아예 정치를 하지요. 예, 그게 한국의 아주 독특한 정치 문화, 정치 형태를 알 수 있을 텐데 예. 장성만 국회 부의장도 했습니다. 민정당 네네네. 출신이고요. 전두환 정당에서 그 동서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사장이죠. 설립자기도 하고 설립자죠. 그리고 그 아들로서 부총장도 했습니다. 네네. 2015년 그 당시에 이 양반이 2016년에 이제 총선에 출마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새누리당에 공천을 못 받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요. 무소속으로 당선됐어요. 예. 그러니 참 얼마나 사실 파란만장합니까? 또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그 공천도 못 받을 그런 좀 궁박한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사실이라면은 정말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이죠. 이게 2015년 이야기지 않습니까? 2015년 11월이라고 나오고요. 2015년 이야기라면은 저는 유사한 일들이 또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아까 이제 그렇게 장제원 의원 건과 관련된 또 다른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나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그렇죠. 이제 뭐 이분의 이제 스타일인데 사실 이분이 사교성 굉장히 좋아요. 어. 제가 어떤 일 한번 겪었냐면은 예. 문재인 정부 때 예.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부산 발전 관련 대통령 행사를 했어요. 예. 근데 보통 야당 의원들이 안 오거든. 네. 장제원 의원은 와요 거기에.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문까지 해요. 끝나고 난 뒤에 차담회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참여해서 자기 수건 사업을 부탁을 해요. 실제로 이제 뭐 표현하자면 펀치도 좋고 예. 또 한량 기질도 있고 예.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도 좀 자주 드시고 뭐 이런 스타일인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렇네요. 장성만 그분이 네네네. 목사거든요. 네네네네. 예, 목사들이고 아, 또 이게 참- 동서대 자체가 이제 미션 스쿨이에요. 예. 예. 근데 이분이 또 교회 다니면서 간증 집회도 하시고 네. 예, 그런 걸 봤습니다. 아,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그 김영민 목사님을 섭외한 건 아니에요. 오늘 그 주제가 터졌기 아 저는 때문에. 이제 그 교인인 정치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나올 때마다 다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제 우리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예. 경찰, 검찰을 의심하는데 네. 또 다른 그 소스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당내의 내부 경쟁자들 네. 이런 분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 당내 내부 경쟁자라고 하면 장제원의 내부 경쟁자요? 아니면 장제원이 조직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예. 차량을 뭐 몇십 대씩 동원해서 아, 산악회, 버스 예, 예. 수십 대 산악회를 동원하죠. 운영하기도 하고 예. 부산 시장에 욕심이 있거든. 그렇지. 네. 그 지방에서 버스 대절해 가지고 서울에 올라올 때 누가 가장 많이 데리고 올라오느냐 이게 실력이에요. 그렇죠. 부산에서는. 예. 근데 한번 그 부산에서 버스 한 대 가득 채워 가지고 올라오려면 얼마 정도 드는 줄 아십니까? 얼마 정도입니까? 그 사람들 밥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뭐 저기 예. 반나절 갔다 올 거리도 아니고 예. 대당 500은 듭니다. 대당 500이요? 그럼요. 버스 대절 비용, 식사 비용, 뭐 이런저런 뭐 열 대만 불러도 부대 5천인데. 비용. 예. 그런. 예, 예. 근데 그런 거 잘한다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지역에서 탄탄하게 기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장제원 전 의원이. 그러면 부산시장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가 견제하기 위해서 이 건을 뭐 이제 예를 들면 폭로를 했다. 혹은 뭐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네네. 그런 정치적인 의도까지 내포하고 지금 보시는 거죠. 박지원 저는 변호사께서는? 그럴 가능성 예.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예. 대부분 정치인들이 뭐 내부 폭로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아웃되지 않습니까? 예. 상대 정당 잘 몰라요. 음. 같은 정당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같은 정당에서 내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흘려주는 거예요. 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에 공격한 사람이 윤석열 뭐 제대로 알고 공격했겠어요? 우리 쪽에서 만든 자료가 나간 겁니다. 그게 이제 내부 경쟁에서 새어 나오는 정보들이 이제 유출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폭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그렇죠. 제안을 네네. 해 주신 거고. 근데 이게 이제 피해자가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피해자 고소인, 그러니까 피해자, 즉 고소인 조사는 마쳤고 곧 경찰이 장제원을 소환 수사할 예정이다까지는 나온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8년 전 일인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더만요. 네. 그러니까 지금 8개월 남아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엄밀히 따지면.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장제원이 뭐 정치적 무게감이 별로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럴 때 고발을 했고요.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철규와 때를 같이 해서 보도가 됐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꽤 된 일이에요 이게. 아들 마약건 관련돼서. 네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데 공교롭습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친윤계의 정치인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공교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는 이철규, 이번에는 뭐 장제원, 그럼 다음엔 또 뭐 윤한홍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친윤계 의원들이 있을 거 윤한홍도 아니에요. 지금 저 명태균 이슈 때문에 뭐 그러네, 자유롭진 못하네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죠. 네. 간단히 넘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친윤계가 여러모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뭐 이런 쟁챙이들보다는 네. 몸통 바로 김건희가 네. 지금 이렇게 이렇다 할 뭐 수사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이게 좀 많이 답답합니다. 오늘 MBC가 그렇지 않아도 뉴스데스크에서 네. 한 3꼭지 정도 기획 기사를 냈더라고요. 네, 네. 이게 신호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윤석열 정권의 비리의 몸통은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건너가 가지고는 다 그냥 뭐 헛물 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김건희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이게 서정욱 변호사가 한동훈 관련돼서 그 폭로를 했을 때 내용을 보면 이른바 검찰의 한동훈 라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한동훈의 정적들을 다 제거해버린다. 그런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폭로가 있어서 지금 한동훈 측에서는 고소 고발을 좀 운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정욱 변호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친윤 평론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 혼자 친윤이지 뭐. 호소인이에요. 그러면 호소인이에요? 친윤 김친 김건희 호소인. 친 김건희 호소인. 그럼 혹시 김건희 여사 쪽에서 서정욱에게 이거를 흘려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끔 만드는 뭐 그런
맥락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건가요? 저는 그런 거 의심해 봅니다. 의심해 봅니까? 최근에 있었던 이 흐름이 존재해요. 뭔가 하면요. 검찰 내부, 조선일보, 그다음에 명태균, 맞아요. 한동훈 네네. 이 사각관계의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 조선일보가 뜬금없이 한동훈 띄우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주제로 해서 그렇죠. 그죠? 개헌을 네, 주제로 맞아요. 해서 하고 있고 완전 미쳐 있어요. 지금 조선일보의 논조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번 대선은 포기한다. 네. 그러나 보수 판가리 한다. 기존에 있던 애들 싹 날리고 새판 내가 한번 짜볼게.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의 말을 한 명 사가지고 와야 되겠다. 한동훈 어때? 이런 식의 흐름을 잡고 있다라는 네. 느낌이 들고요. 네. 여기에 검찰 내부에서도 저는 뭐 한동훈 라인이 제대로 뭐 조직적으로 있다 없다라는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윤석열이 없어진 상황에서 검찰의 이익을 대변해줄 또 다른 누군가가 정치적 상징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랑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은 네. 검찰 개혁 세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야당에서 이걸 누가 앞장서서 반대해줄 제대로 된 자기들의 앞잡이가 필요하거든요. 야당이라면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 그 한동훈이 제일 적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봅니다. 아, 만약 조선일보의 판단이 그렇다면은 정말 그 너무나 나이브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지금 한동훈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여러 대선 주자들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1대1 가상 대결을 하잖아요. 네. 가장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한동훈이죠. 여기 저 정치 시작하면서부터 안티부터 양산한 사람이 바로 네.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이런 지금 극으로 치닫고 있는 보수에서 주류가 되긴 어려워요. 또 배신자 이미지가 단단히 박혔기 때문에 예. 유승민처럼 고립될 가능성도 있고요. 정치력도 뭐 형편없잖아요. 네, 사실은 네. 진짜 개헌 반대했을 때 전 이 사람 드디어 별의 순간을 만나나 좀 경계했었어요. 제가 문 열어줬습니다. 예. 누가요? 그 국회 본청 정문에 들어오는데 네. 우리 당 지지자들이 네. 한동훈 들어오는 걸 막 막았거든 처음에. 네. 아 진짜로 부원장님 문 열어줬어요? 제가 그때 가서 한동훈 쪽 애들이 개헌 해제하러 들어오는 거니까 네. 열어줘야 된다. 제가 네. 가서 그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와 그거 저 처음 들었어요. 네. 일단은 SNS에다가 이거는 네, 네. 위헌 위법한 개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계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하고 전쟁을 벌였어야 했는데 예. 탄핵 반대로 어정쩡하게 돌아서더니 한덕수하고 한동훈이 뭐 둘이 국정 운영 뭐 국정을 예. 그 국정협의체 이러겠던 이철반씩 거. 나눠 가지고 운영하라는 식으로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네. 얘기에 또 귀가 솔깃해 가지고 탄핵 반대 쪽으로 기울었다가 예.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아주 마지막까지도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아주 자신을 정말 황당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탄핵되자마자 책임 뒤집어쓰고 그 대표직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책 내고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은 이 한동훈 정치에는 뭔가 뼈대가 없어요. 뼈가 없어요. 네. 예, 살만 있고. 아 예, 이게 그 약간 순살 정치인이다. 순살 정치인. 순살 뼈가 아파트. 없다. 예, 아 순살 정치인이다. 순살 아파트도 문제지만 순살 예. 정치도 문제입니다. 예. 뼈대가 없는 한동훈의 정치인데. 살로우만 정치. 살로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털도 없는 털도 없다. 그렇지. 털도 없고 뼈도 없고 네. 살로우만 돼 있는 정치. 아니 누가 그 한동훈의 저서를 가지고 이제 이런 비유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 책 자체가 좀 가발 같다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 책을 가발 같다고 비유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는 책이다. 그리고 자신한테 유리한 것은 좀 부풀리는, 과장하는, 막 이제 머리털을 만들어내는 책이다. 이제 이런 비유를 하시길래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불리한 내용은 싹 빼놨더라고요. 유리한 것만 다 담아놓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유튜브에서 한 말이기도 한데 한동훈은 지금 별의 순간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뭐 윤석열 거의 이제 퇴장 각인데 예. 지금이라도 윤석열 김건희의 그 어떤 정확한 치부를 세상에 예. 다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한다. 뭐 대표적으로 저는 그 인천세관 마약 수사, 사건, 외압 사건, 네네네네. 요거 전말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약 수사 본인이 이제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찰로부터 수사권을 가져와서 그렇게 마약 수사에 매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인천세관
그 수사 외압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 역대급 마약을 잡아낸 건데 74kg짜리. 근데 그 수사를 주도했던 백혜령 경정은 지금 화곡 지구대 예. 파출소에 가 파출소에 가 있어요. 거니까. 남들은 다 지금 뭐 총경으로 경무관으로 승진하고 있는 판인데 말이죠. 이거는 이 내막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용산이 왜 외압을 했는지도 다 알 것이고 네.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한동훈은 그걸로 스스로 별의 순간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예, 그 뭐 저는 뭐 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는데 너무 이제 그 한동훈의 정치가 약간 안철수 죄송합니다만 안철수 의원 같아지는 빙고. 그죠? 빙고. 그런 게 분명히 있어서 네. 최근만 하더라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씨나 우리 한동훈 씨 같은 분은 이제 맑고 투명한 머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머릿속에 어떤 정치적 지식이라든가 철학을 평소에 안 가지고 다녀요. 네. 그러다가 유행이 되면 그 댓글을 따다가 이제 집어넣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비슷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가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은 저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오세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하고 예. 이미지가 겹치는 측면이 있고 지지층도 좀 겹쳐요. 음. 자 보세요. 탄핵 관련해 가지고 입장도 왔다 갔다 한 것도 둘이 비슷해요. 네. 좀 뺀질거리는 것도 비슷해. 네. 개엄을 반대한 점도 같고. 그렇죠. 깐죽거리는 것도 비슷해. 예. 이미지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다음에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살짝 얼굴 피부가 뺀질뺀질한 것도 비슷해요. 실제로 굉장히 겹쳐요. 아, 뺀질. 네. 아니 그런 의미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김건희도 아웃되고 오세훈도 아웃된다. 예.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한동훈한테는 분명히 이익이 되고요. 제가 과거에 들은 정보 중에 하나가 네. 오세훈이 오랫동안 김건희 부부와 관계가 좋았고 공을 들였습니다. 아니 그 그래요? 김건희가 좋아했다는 얘기도 네네. 있어요. 예. 김건희가 원래 짜려고 했던 판이 오세훈 이준석 연대설 이준석 다시 데리고 와서 연대시키고 오세훈 대권 그다음에 이준석 서울시장 그다음에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많이 흘러다녔어요. 제가 하나 여쭙고 싶어요.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께. 네. 양정철은 그 김건희가 픽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거론이 됐는데 근데 그 양반이 왜 수거 대상에 그 이름이 올라갔습니까? 글쎄요. 그건 저도 좀 의문이긴 해요. 막 집어넣지 않았을까요? 막 집어넣었다. 아니 네. 대통령 비서실장감으로 불과 몇 달 아니 전에 그러니까 거론된 이런 인물인데. 거지. 예. 명단을 김건희가 총괄 관리해야 되는데 네. 총괄 관리는 못하고 네. 노상원 쪽에서 들어온 명단에 네. 양정철이 따라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이제 선관위 관련 명단. 예. 네. 예, 예. 2022년 총선이죠, 그죠? 네. 2022년이 아니지. 2020년 총선 관련돼서 양정철이 선거 부정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노상원 등의 명단에 식 들어왔다.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이거는 뭐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내 이름 넣어줘. 누가요? 양정철 씨가 자기 이름 넣어달라고 한다면? 민주진영에서 장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네. 왜 내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가? 네. 그 김건희 쪽에서 나오는가 해서 네.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다시 민주진영에서 네. 계속 활동하려면 영업하려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중간첩 하려면 뭐 이제 상상은 또 이제 우리 농담으로 한 목사님의 얘기예요. 자유니까요.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야 근데 야 이게 음. 그 우리 평론계 거목 두 분을 모시고 방송하니까 야 이청남님께서는 김용민 이사장님 파이팅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빨간색 슈퍼챗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홍매화 색깔로 주셨기 때문에 어.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우리 H3님 정치 라이브 대박 기원합니다. 후원 주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이 타이밍에 박진영 부원장님 정말 정치 라이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후원이 들어올 때라서 빨리 연락해 주세요. 후원하라고 써야 돼요. 아니 그런 것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나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실제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다리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경선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차원에서 재밌을 거다. 아 정말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홍장원 씨, 네. MC 장원 네.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아마 대선 경선이 치열해질 겁니다. 뭐 누구 하나 뭐 지금 대세를 이루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서로 악다구니를 쓰면서 네. 약점을 드러낼 것이고 훗날 이것이 그들을 다
구속 사법 처리하게 만드는 네. 하나의 어떤 그런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 이명박이 네. 서로 폭로하다가 네. 둘 다 그 건으로 예. 감옥 갔듯이. 그러니까요. 예, 예. 경선에는 가장 치열하게 진실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럼 누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에 올라오는 사람 그리고 경선에서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뭐 한동훈 대 김문수 뭐 이제 이런 구도 많이들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뭐 한동훈이 아니고 김문수 대 오세훈 싸움 봅니다. 아 한동훈은 못 올라옵니까? 못 올라와요. 아 그래요? 한동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 그래요? 당내에서 비토층이 가장 많아요. 아, 예. 그러면 오세훈 대 김문수는 뭐 그럼 두 분 다 의견이 같으신 거예요? 일단 저는 김문수가 예. 뭐 다른 후보의 어떤 경쟁을 거의 불허하는 방식으로 네네. 독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내 가장 뜨거운 지지 동력은 저 김문수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 극우 세력들, 네. 이른바 전광훈 세력들이 네. 이걸 당을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명함을 내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오세훈하고 이제 홍준표는 명태균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김문수가 아니라 예. 명태균과 경쟁을 해야 되고 며칠 빠져나오기 전에 어려울 거다. 중앙지검 검사들이 창원지검 가서 창원에 지금 수감돼 있는 명태균 씨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예. 명태균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 누구부터 얘기할까? 아 자기 입에서 나오면 이제 다 죽는다 네, 이거죠? 그렇죠. 오세훈 제일 싫어할 것 같아. 아. 명태균 스타일상. 오세훈을 제일 싫어한다고 제일 했고요. 뺀질거려 네. 보이잖아요. 아 녹취록도 있었잖아요. 네, 뭐 홍준표 얘기도 나왔고 뭐 껍데기를 벗긴다 이런 네, 얘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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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네. 예, 뭐 둘은 뭐 김문수보다는 한동훈보다는 명태균과 경쟁을 해야 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아